그러나 항상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파악해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리적인 공부가 빠삭하고, 그 다음에 코를 보자마자 한 2초 정도 안에 이걸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거를 눈으로 확연하게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능력은 경험과 실전에서 나오는 그런 내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게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내공이 쌓여가지고 진짜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차차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2024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자, 이제 12월이 시작됐는데요. 12월은 연말연시 가족 모임, 친구 모임, 동반 모임, 동호회 모임, 굉장히 모임이 많습니다. 회사에서도 막년에 이런 것들을 준비를 분주하게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느 때와 다르게 이번 연도는 조금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12월 달은 대리운전 기사님들에게 항상 소중하게 기억되는 날이기도 했고요.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한 해의 동사의 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대리운전은 운이다, 아니다, 실력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분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이끌어가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대리운전 하다 보면 주변 사람 아니면 나 자신, 그 다음에 동료 기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을 겁니다. 운이 좋았다, 와, 너 실력이 되게 좋다, 이런 평가들을 종종 듣기 마련인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을 들을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오늘 제 생각은 맨 마지막에 영상 마무리를 지으면서 소신 발언을 좀 해볼 생각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좀 틀릴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을 한번 소신 있게 발언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생각과 좀 틀리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 시작 전에 잠깐 일시정리를 딱 해놓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먼저 댓글로 적어주신 후에 마지막에 영상 말미에 제 의견과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은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의 대리운전은 바로 뭐다? 가족 모임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 사이드, 음식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팍팍팍 공략해서 매출을 확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일찍 시작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합니다. 토요일 힘드신 분들은 오히려 일요일날 나와보셔가지고 일을 해보신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다른 패턴의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예. 감동안동에서 덕정역 들렸다 갈매동 가시죠? 덕정역에 내려주시고. 예. 나는 갈매동 가고. 아, 예, 고객님 제가 1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전동길 타고 가고 있습니다. 금방 이동하려고요. 그래요? 예. 여러분, 약속에 2시가 다가왔습니다. 지금 1시 43분 오늘 첫 번째 대리운전 콜을 가볼 건데, 자, 오늘의 첫 번째 대리운전 콜은 바로 구리시 갈매동을 가볼 겁니다. 대리운전 요금은 5만원에 배정됐고요. 로지 프로그램에서 떠서 잡았습니다. 출발지가 양주 회암동으로 보이는데요. 저희 집에서 거리가 대략 한 2.5km 정도 거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덕정역을 경유해서 가는 콜로 보이는데, 뭐 덕정역 경우는 바로 옆이니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구리시 갈매동 오랜만에 첫 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대리운전 왔습니다. 아, 요즘에 이런 걸로 해야지 빨리빨리 오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알바생 같다. 예, 그럼요. 어쩐지. 뒤에다 넣을게요. 덕정역 가세요? 장인어른 집까지가 7.4km야.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안 먹었으면 2시 45분 여기 갈매동에 잘 도착했고요. 정면에는 이제 모다아울렛, 왼쪽에는 갈매역입니다. 항상 제가 갈매동에 오면 고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디서 대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입니다. 갈매역은 대기 포지션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갈매역은 이렇게 중심 상권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의 순서는 1번 화접초등학교, 2번 장어의 꿈, 3번 태계원역 부근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해야 되냐면 대낮에 일요일이고 하다 보니까 대리운전 콜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을 보면 주변에 일단 음식점, 맛집 이런 것들을 공략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민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에서 대기를 할까 사실 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시간이 너무 이르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쪽에서 대기를 하는 게 맞으실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네, 제 판단은 바로 태계원역입니다. 태계원역이 콜 반경이 되게 쉬워요. 이 안에 헥타 1km 반경 내에 웬만해서 다 잡히고
오른쪽에는 갈매동과 별내동으로 움직이기가 또 편하고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뒤쪽으로는 산흥으로 가는 부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대리운전 콜 잡기가 쉽다 이거죠. 그래서 콜마너를 사용하면은 이쪽 동네 콜을 다 웬만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최대의 장점이죠. 과연 제가 여기서 3시부터 대기를 해서 몇 시간 동안 콜을 못 잡는 건지 아니면 콜이 없는 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 안에서 따뜻하게 몸 녹이면서 콜 대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시간은 3시 4분이에요. 와, 태계원에서 무려 1시간 동안 대리운전 콜이 없던 거 있죠. 콜이 2개 정도 떴었는데 첫 번째는 안양 가는 게 5만 포인트였어요. 80분. 아, 제가 도저히 용기가 없더라고요. 그거 일단 제가 못 간 게 아니고 안 간 겁니다. 2번이나 보여줬는데 그거 빼고, 그다음에 가락동 가는 거 35,000원짜리가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여줬던 콜이 별내 IC 부근인데요. 식송로 별내 IC죠. 아이파크 뒤쪽. 이게 그나마 저한테는 그나마 아, 이건 가야겠다, 매력적이네 라고 느낄 정도였고요. 자, 여러분, 여기는 별가람역이고요. 이제 막 잘 왔습니다. 반대쪽 식송마을에 도착했는데 여기까지 잘 오게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콜 대기를 해볼 건데, 여기서 이제 장어의 꿈, 여기 식송마을, 별가람 이쪽에 먹자골목 근처 전체적으로 놓고 볼 건데, 뜨면 바로 움직여야 돼. 여기가 진짜 대리운전 콜 잡기가 빡세더라고요. 잘 안 뜨기도 하고, 그리고 떠도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6시까지 콜이 진짜 안 뜨는 지역이거든요. 요 근처 앞에서 대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별내동 별가람역 여기 헬입니다. 계속 있는데 기사님들이 30명까지 늘어나요. 일요일인데 불구하고. 왜 그런지 곰곰이 따져보니까 여기가 별가람역이 있잖아요. 이 주변에 기사님들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중계, 상계, 노원, 당고개 이쪽에서 아마 전철 타고 넘어와서 여기서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분위기가 딱 그런 분위기가 나는 거 있죠. 여기서 계속 기사님들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아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겨우 제가 1시간 만에 잡은 게 낙양동 라디언트 캐슬, 이것도 별내면 이 반대편 동네에서 3km나 가야 됩니다. 겨우 하나 잡은 건데, 낙양동 넘어가서 이쪽에서 대리운전 콜 다시 또 열심히 화이팅 해보려고 겨우 이제 새 콜째 타는데, 이것도 진짜 감사하게 감지덕지하고 있습니다. 라디언트 캐슬 가는 거 맞으시죠? 6년 동안 가시는 분들 여기 찾아오고 있는 길인가 보네요. 네, 그쵸. 여기 보입니다. 대리운전 콜 리스트에 올라와서 봤습니다. 이동할게요. 예, 느낌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정부 낙양동에 도착했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낙양교차로 쪽인데요. 여기서 대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여기서 오면 고산동하고 그다음에 여기 낙양동 이쪽을 주로 이제 잘 관찰을 하는데요. 밀락동 시내보다는 그래도 지금 시간에는 조금 나아 보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출발한 데가 별내면 광전리라는 곳이었어요. 별내면 광전리, 여기는 과연 어딜까? 별내동과 남양주 청왕리의 중간 사이. 별내면도 별내면 나름인데요. 별내면 청왕리잖아요. 근데 그 청왕리가 초입이라고 표현하면, 광전리는 한 중간 정도? 별내동도 아닌, 별내면 청왕리도 아닌, 그냥 어중간한 위치에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3만원인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잘 도착했습니다. 항상 여기서 기다리기 때문에 여기 롯데리아 앞에서 대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여러분, 여기가 의정부 낙양동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오리, 그 다음에 소고기, 그리고 뭐 장어, 그 다음에 흑염소, 이런 음식점들이 좀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대리운전 콜이 떠가지고 이번에 제가 남양주 다산동 가보려고 합니다. 4만원짜리 요금이고요. 요 앞쪽에서 불러가지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산동 가면 30분 정도면 충분히 가는 거리니까 여기를 한번 가보려고요. Let's go.
남양주 다산동입니다. 다산역 근처고요. 지금 운행 시간은 대략 한 25분 정도여서 너무 좋네요. 오늘 운행한 것 중에 가장 베스트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일단 상가가 있으니까 여기서 대기를 해볼 거고, 건너편에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그리고 건너에는 농수산 센터가 있으니까 여기서 대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지금 대림종콜이 아무래도 이쪽 주택가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일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항상 그 일요일 분위기 흐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이어가야 되는데 오늘 좀 끊어지긴 해도 그래도 꾸역꾸역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최선입니다. 월초에 이런 느낌 오랜만에 느껴보는데, 아무튼 여기서 대기를 해보고 다음 콜을 여기 중심상가 쪽에서 대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부영 7단지 706동 지하주차장 방문 드리면 될까요? 오늘 의욕은 진짜 제가 만땅이거든요. HP, AMP가 꽉 차 있습니다. 근데 대리운전 콜이 오늘 받쳐주질 않네요. 가는 데마다 지금 1시간씩 버티고 있는데 많이 힘듭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매일매일 잘 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지금 나와봤지만 오늘이 조금 대체적으로 힘든 날이고, 월 초에 일요일이라는 걸 좀 감안했을 때 그런 부분이 약간 작용을 한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좀 다산동에서 좀 버티다가 보니까 때마침 좀 비가 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방울씩.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뒷방향 콜을 좀 보게 되었고, 그래서 양주, 의정부, 강북, 노원 이쪽이 지금 부슬부슬 살살살 오기 시작한다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 앞쪽에서 양주 옥정동 가는 대리운전 콜이 4만원에 떴길래 그냥 바로 눌렀습니다. 고민할 생각도 없이 일단 들어가서 결정해 보려고요. 우선 옥정동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제가 운전대를 잡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여기 양주에 딱 도착하니까 오던 비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냥 아예 비가 완전히 소강된 상태인 것 같고요. 조금 이따 아마 더 온다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고민 없이 그냥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하면은 얼추 딱 맞지 않을까요? 대리운전이라는 게 참 웃긴 게,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어느 정도 운도 동시에 같이 받쳐줘야지 대리운전 좀 재밌고 매출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일단 옥정동 여기 중김상가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집 방향으로 가서 오늘 아마 마무리를 여기서 짓는 게 맞아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입장을 소신 있게 발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두 입장 다 공감하는 편이에요. 운이다 실력이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서로의 입장 차이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운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입니다. 보통 관할 지역 내, 동네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지역 내에만 계속적으로 운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고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포지션이거든요. 그럴 때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오늘 콜량이라든지 대리운전 콜 수요가 별로 많지 않았는데, 다른 분들보다 월등히 많고 유난히 잘 이어타고 연결이 잘 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아파트에서 착지를 해서 도착을 하고 운전을 딱 마쳤는데 마침 거기서 또 콜이 떠가지고 좋은 포인트로 또 가는 콜이 계속 연결되는 케이스 있죠. 이런 분들은 솔직히 운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다른 분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 하실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팁이라고 표현할게요. 기분이 좋아서 좀 더 챙겨주거나, 기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해서 조금 더 챙겨주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거의 맞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센스도 표현되기 때문에 운 플러스 센스가 같이 동반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추가적인 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운을 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운이 있기 때문에, 고객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아무래도 실전에서 경험하고 경력을 쌓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와 다양한 경험 등을 쌓는데요.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자고 하면 대부분 이제 연결이 잘 돼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이내에 고매출을 달성해서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경우, 여기에는 경유가 될 수 있고요, 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도착지를 제가 원래는 이 안쪽으로 가자고 했는데 우연치 않게 좀 더 좋은 포지션으로 변경이 돼서 더욱더 많은 매출을 빠른 시간 내에 실현시킬 수 있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는 정말 저는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저 또한 이렇게 동네에서 대리운전을 오랫동안 해봤던 입장에 보면 당연히 부러움을 따를 수 있고, 저 또한 제가 운행했을 때 나 오늘 운이 좀 좋았다라고 제 스스로 느낄 때도 되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보통 광역대리운전 하는 분들한테 많이 해당되는데요. 광역대리라고 하면 서울 경기권 플러스 저는 충청도까지 보고 싶습니다. 그 밑에 지역에는 사실상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충청권까지는 어떻게 수도권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셔틀을 이용한다든지 함께 가기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확실히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각 지역의 특색, 이런 것들, 각 지역의 대리운전 콜포인트, 그 다음에 이 동네에선 어디가 잘 뜨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등등등을 머릿속에 꿰고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거는 실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되레 여러분들께서 지방에 내려가잖아요. 심지어 하물며 충청도나 경기도 외곽권만 가더라도 살짝 부담스럽고 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사님들의 공통적인 행동이 뭔지 아세요? 빠른 탈출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서울, 경기권, 내가 아는 지명이 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진짜 다들 그걸 원하는데 과연 내 앞에, 내 눈에 그걸 보일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될까 이거죠. 여기서 실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끊어타기라는 거를 실현합니다. 자, 끊어타기에 대한 이해를 잠깐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만약에 천안에 도착했습니다. 두정동에 도착했다고 칠게요. 그렇다고 하면 10명이 내려갔을 때 과연 그 10명은 끊어타기를 할 수 있을까? 끊어타기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중에 8명 이상은 내가 알고 있는 지명, 서울 또는 경기도 우리 지역 관내 이쪽을 바라보고 콜을 기다리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맞습니까? 공감하시나요? 하지만 여기서 끊어타기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행동하죠. 바로 천안 윗동네가 어디죠, 여러분? 평택입니다. 평택을 한번 걸쳐 오면 평택의 바로 윗동네는 어디죠? 바로 위는 오산이고 그 위에는 수원, 동탄, 그 다음에 기흥, 그리고 분당, 이런 식으로 가는 길목을 꿰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프한다고 하는 점프콜을 타죠. 3만원, 4만원짜리를 이렇게 끊어서 빨리빨리 실현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수도권 중앙에 들어올 때까지 끊어서 쭉쭉쭉쭉 타고 오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만약 내가 이천시에 도착을 했다, 이천 분수대 오거리에 도착을 했는데 끊어타기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바로 경기도 광주의 포인트를 끌고 옵니다. 광주를 찍고 그 다음에 하남을 찍고 또는 송파를 찍고 강동구를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계단씩 한 계단씩 바로 옆 동네를 끊어타기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도를 펼쳐보면 경기도 이천시의 옆에 해당되는 소도시, 중도시, 대도시들을 살펴보잖아요. 광주, 양평이 있습니다. 양평군, 광주시 이렇게 있고요. 왼쪽으로는 용인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이드에 포진되어 있는 포지션을 잘 파악해서 옆으로 끊어치기를 할 거냐, 위로 끊어치기를 할 거냐, 오른쪽으로 끊어치기를 할 거냐, 요걸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현재 위치해 있는 도심권 옆에 사이드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그 옆에 콜포인트가 어딘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그 콜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가령 내가 이천에 있는데 광주 잡으라고 했지 태천면 도수리가 떴습니다. 4만원에. 과연 그러면 광주를 잡으라고 했을 때 도수리에 가서 내가 쉽게 탈출할 수 있을까? 도수리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와, 이거 어떡하지? 난감하다. 차차는 분명히 광주를 찍으라고 했는데 그러나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광주도 광주 나름의 도심권에 약간 조그만 마을들이 존재하는데 어디가 메인 포인트인지 어디가 메인 포인트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최소한의 지도를 보고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바로 실력의 차이라는 거라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이 내용은 정말로 돈을 주고라도 옆에서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광역대리, 동네 대리운전 다양하게 여러 가지 포지션을 날씨, 장소, 지역, 시간, 계절별로 다양하게 계속 꾸려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부분이 눈에 너무 훤하게 보이고 이 동네 지명이 어떻고 여기 지역 가면 어디가 포인트인지 이런 것들을 그냥 콜만 보면은 아 여기는 포인트가 맞아 아니야 라는 게 눈에 확연하게 티가 납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하고 지도를 본다고 해도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내가 직접 그곳에 가서 고생해보고 고민해보고 코를 잡아보고 이런 행동을 해봤을 때 비로소 내공이 쌓인다라고 말씀드리면 아주 정확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명을 알고 있어야 대리운전 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고 길잡이를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겠죠. 여러분 잘 이해되셨나요? 제 이야기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도 실력이 받침이 된 상태에서 운이 동반돼서 따라준다라고 하면 그 시너지는 정말로 과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1부터 100명까지 있다라고 하면 이분들의 매출이 다 동일하냐? 아니잖아요. 이 중에서도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항상 좋은 사람이 있고 항상 낮은 사람이 있고 다양하게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나 항상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파악해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리적인 공부가 빠삭하고 그 다음에 코를 보자마자 한 2초 정도 안에 이걸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거를 눈으로 확연하게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능력은 경험과 실전에서 나오는 그런 내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게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내공이 쌓여가지고 진짜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저 또한 광역대리를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보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요. 어떨 때는 진짜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가보자 하고 딱 갔는데 운이 따라줘가지고 코를 잡고 다시 완벽하게 탈출하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바로 운이 동반되고 실력이 뒷받침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 무턱대고 갈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15만 원짜리 여기서 뭐 예를 들어 태안이 떴습니다. 저희 양주 옥정동에서 태안 쉽게 갈 수 있습니까? 요금 보고? 아니라 말이죠. 왜냐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태안을 가면 각 지역마다 좀 틀리지만 아이콘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잖아요. 서해연합이 아이콘에 먼저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머릿속에 잘 익히고 있으면 정말로 많이 도움이 되고 아이콘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 지직이라는 걸 프로그램을 쓰던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불법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대리운전 프로그램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땐 좀 약간 불합리하고 부당할 수도 있는데요. 자체 기능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볼륨키 아래 거를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콜이 잡히거든요. 페널티도 없기 때문에 취소, 과금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콜 배차 받을까요? 가외차 항목에서 금액, 도착지, 목적지가 다 보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거절 누르면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안 그래도 직접 그 지역에 가서 콜을 잡아봐야 비로소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에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운이다 실력이다 이걸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력이 동반된 운이 결합된다고 하면 그 시너지는 정말 가히 대단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력과 운을 동반한 장비를 같이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리를 내가 갖고 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광역대리를 하시는 실력 있는 분들이 운을 동반해서 장비를 운영한다고 하면 그 진짜 시너지는 진짜 가히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좋은 매출과 꾸준하고 평준한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넌 장비를 타잖아, 휠을 타잖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의 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동휠이라는 거를 운영할 뿐이지 실제로 저도 1년 6개월 동안 걸어서 진짜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고 그때도 제가 여기저기 광역
가리지 않고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제 사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거든요. 셔틀도 타보고 택틀도 해보고 대리기사님들과 어울려도 보고 다 부딪혀 보거라. 부딪혀 봤을 때 비로소 깨달음을 얻으면 그때 전동 킥보드를 타보고 해봐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그 말을 진짜 가슴 깊이 새기고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제가 습득하고 연구하고 이곳저곳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체력의 한계가 오다 보니까 제가 낮에 하는 일이 바로 레미콘 운전이죠. 체력 안배를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뚜벅이로 걸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다음날 체력의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 체력을 조금 보충하고 좀 쉽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 집에 복귀해서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전동휠을 타는 이유는 평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조금만 걸어도 앞에 장단지랑 종아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꾹꾹 참고 일했거든요. 오래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무릎, 그 다음에 뒤꿈치, 그 다음에 밑에 발등 이런 곳에 무리가 와서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죄송스럽지만 제가 전동휠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데요. 만약에 전업이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뚜벅이로도 가끔 여러 번 아마 나갔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걸어서 대리운전을 할 때, 뚜벅이로 할 때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할 것 없이 다 간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과감하게 걸어서 못 들어가는 동네다 하더라도 가봤잖아요. 서산에서도 죽어보고 저 밑에서 대구에서도 끝나보고 여러 군데서 해봤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경험의 주춧돌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진짜 한 번씩은 이럴 때가 있거든요. 3개월에 한 번씩은 뚜벅이로 하면 안 된다, 뭐 한다, 이렇게 굉장히 악플 아닌, 아니면 좀 시기 아닌, 질투 아닌 이런 댓글들이 달릴 때마다 한 번씩 제가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한 번씩 정말 1년에 몇 번 보여드릴까 말까 하는데 한 번씩 합니다. 다음날 스케줄에 무리가 없는 범위라고 하면 그때 실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만 더 너그럽게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전동휠로 대리운전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공감이 안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말하고 그래도 조금 그냥 유쾌하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결론 내려드리면 대리운전은 실력과 운이 동반돼야 하고 거기에 장비를 플러스하면 시너지는 극대화가 됩니다. 여기에 센스와 그 다음에 안목이 더해지고 고객을 다룰 줄 아는 이런 말발의 스킬이 더해진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 대리운전의 완성판은 딱 그 삼각형의 이 피라미드 형태이거든요. 실력, 운, 장비는 선택이고요. 법인도 있으니까 거기에 센스, 말발,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지리감, 그 다음에 모든 차를 다룰 수 있는 이런 운전 능력과 스킬 이런 것들이 알맞게 딱 갖춰지면 진짜 최고의 대리운전 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서 최초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에 정말로 공감이 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도움이 되시라는 그런 의미하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내용이 좀 길었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말을 끝까지 하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좀 끊지 않고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누구에게는 정말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제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댓글과 알람까지 해주신다면 더욱더 감사드릴 것 같고 거기 여유가 되신다면 990원짜리 멤버십까지 가입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